그렇다면 이제 작용 자체를 갖다가 작용을 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작용 자체를 갖다가 상으로 사유라는 이야기로 갖다 들리기도 하고 또 이 작용 자체가 기억에 뭐 느끼지 못한다 할까 느끼지 못하는 작용도 많잖아요. 그거는 상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가 그 작용 자체도 상인 쪽도 있고 상이 아닌 쪽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용에 대한 작용이라는 이름은 상이죠. 그래 그거는 상인데 작용이라 우리가 표현하는 그거 그 자체가 느낌이라 하기도 느끼라면 상이 돼버리고 그 자체는 상이 되는 것도 있고 나한테 기억이 안 되고 느낌이 안 오는 그런 작용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로 작용 자체도 둘로 나눠질 것 같은데. 아니요. 작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 게 아니죠. 두 가지 나눈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느끼는 작용과 내가 느끼지 못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걸 나눈다면 어떻게? 예. 이 느끼는 작용과 느끼지 못한 작용. 사실은 그런 것은 없어요. 즉, 가령 그때 말씀하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느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상의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그랬어요. 색수상행식. 사실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상이에요. 다 상이에요. 실제로 작용이라는 측면에 가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색수상행식이 그것도 상이에요. 이것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고정관념이 깰 수가 없어요. 이번에 숭산 스님 그거 했을 때 그랬죠? 숭산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과 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말과 글로서 깨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관념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인식되지 않아요. 그럼 계속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성님이 말씀하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떤 인식되고 인식되지 않는 느낌이라는 것은 벌써 상이에요, 상. 우리가 인식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자꾸 이걸 어떤 존재라고 하니까 그래요. 자, 이거와 이것이 작용이라 이름하는 그 측면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고대율의 현미경을 보면은 이것도 전부 원자와 원자 핵이죠. 이것도 원자와 원자 핵이에요. 이거하고 차이가 조금도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원자 핵인지 뭔지 그걸 이해가 간다고요. 들었으니까 그 자체 원자리 분자리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 봤을 때는 그 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는 상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작용 그거는 사실 그 상태를 넘어선 사람은 그걸 무슨 말씀이냐면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인식 내용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인식 내용이 알아지냐 알아지지 않느냐 또 이 문제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이러면 지금 이거는 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석유든 기름이든 뭐 하나 올려져 있으면요.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더 빨리 어떤 변형이 일어나겠죠? 뭐라고 그럴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플라스틱도 햇빛에 노출된 부분과 안 된 부분 보면은 노출된 부분이 퍼석퍼석 빨리 깨져버리죠. 그렇지 안 되는 괜찮지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뭐겠어요? 사실 이 물질에도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름이, 근데 이것은 뭐 그 느낌이 인식된다 안 된다 그러진 않죠, 이 여자가. 인식되고 안 되고로 떠나가지고 그런 작용이 일어난 거죠. 인식되고 안 되고 들어서. 이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인식되고 안 되고로 떠나가지고 그 우리는 이 여름에 다니면 화상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화상 걸린 줄도 모르고 화상 걸려요. 인식되지 않아도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작용이 있는데 느낌이 없는 거냐? 사실은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는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어떤 느낌도 알아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느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건 상으로 남아있다. 상이라는 이야기. 상으로 작용됐죠. 상으로 작용됐죠. 내가 나만 느끼지 못했지. 자, 인식되지 않았죠. 모든 게 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모든 작용은 다 상으로 상이라 봐야 되네요.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 현대 뇌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상 아닙니까? 6만 번이 7만 번이.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나 가령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몇 가지나 알아지세요? 몇 개나 알아지세요? 1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무주상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작용은 그 자체가 무주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자체는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내가 느낀다 못 느낀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있죠. 사실은 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생각을 끌어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 어떤 생각이 알아진 상태일 뿐이에요. 생각의 알아짐이라고 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난 무주상으로 생각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깨진 거예요. 예. 바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작용된다 하더라도, 무주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의 내용에 얽매임이 없는 거죠. 무주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것이 드러난 거나 드러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 구별을 못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 나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사실 나라는 것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응? 자, 식물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거 별 다를 바가 없죠? 응? 식물인간이라고 하면은. 응? 식물인간은 그럼 뭐가 식물인간입니까? 식물인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어떤 조건의 문제로, 즉, 의도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작용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래도 세포는 사라지고 의도라는 것도 작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행위 안 되는 거죠. 자, 의도가 행위예요. 의도가 그 행위니까는 의도는 생기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의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의도라는 것은 어떤 정신작용의 이름인데, 자, 결국에는 정신도 빼버리면 작용의 이름인데, 이 의도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뭔가 우리가 인식되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의도의 상이죠.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고, 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움직인다는 행동이라 이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하는 주체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용, 의도라고 이름하는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그게 어디까지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의도가 마음속으로만 알아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말과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인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일 때만
바로 난이 내가 뭘 하니 어쩌니 내 삶이 어쩌니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의 경험 상태나 이것의 경험 상태나 똑같아요. 이치가 정신이라 이름하는 것도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 작용이에요. 전부 작용이에요. 작용이라는 측면에 가면은 물질이니 정신이 나눌 것도 없어요. 근데 자 우리는 뭐 생명이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단지 알아지는 현상인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착각 기반에서 전부 경험되니 경험되지 않니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주라는 것을 자꾸 내가 무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 뭐 경험 상태라는 것도 경험의 주체도 없는 거니까 그런 착각이 없는 상태를 그냥 무주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착각이 없는 상태를 그냥 무주라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나라는 착각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써요. 나라는 착각 기반이 아니라면은 착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무죄라는 말도 없어요. 도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괴로움이니 괴로움 벗어나니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예, 자 너무 자꾸 추상적으로 좀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또는 명예를 해친다 또 누구를 가령 어떤 모욕을 준다 또는 어떤 이 명예를 해친다라는 것은 전부 생각이죠.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 라는 게 이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얽매이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상은 사실이나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남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가령 소위 말하는 수행 지도자들이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또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자기 경험에 솔직하게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더라 라고 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혹시 누가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그님 응? 그것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편한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상에 매였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럴 수는 있죠. 또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또 가령 너가 어떻게 그 스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리라고 하면 젖도 없고 말이야 사람이 시리가 있지 말이야 좋을 때는 이랬다가 싫어지면 뱉고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구나 수행 지도하시는 당사자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말을 더 해서 사실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몰라서 더 상해 매여 가지고 더 괴로운 원인을 지금 그 순간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는다 말은 좀 이상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것은 포살이잖아요. 포살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다.
당연히 우보고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령 만약에 스스로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자각이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래야지. 가령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치를 몰라서 다들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니까 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예. 않았던 것 같아가 아니라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냥 솔직하면 돼요. 단지 기본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치를 모르는 거죠. 단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난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든 생각이 난 대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걸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터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치를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죠. 왜?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단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치를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럴 건 없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어차피 이치를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이치 모르는 사람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삶에서 괴로움으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수행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름을 이야기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솔직하면 돼요. 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즉 자기 자신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 기반에서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즉 사실은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사실이죠. 내용은 난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자유롭게 말씀하시도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좋고 남도 좋아해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질 않아요. 자기 자신에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요. 그로부터 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냥 속으로만 꾹 눌러놓으면요, 무지가 드러나질 않아서 무지의 인식이 안 되고 무지가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를 않게 돼요. 또 상대방은 사실은 그런 말이 들려야 점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매 순간이 점검의 기회예요. 지금 이 순간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들리는 내용,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 이게 전부 다 상이죠. 그럼 상으로부터 자유롭느냐 안 자유롭느냐, 이것은 도이냐 아니냐 라는 거죠. 상의 메인 상태냐 아니냐 이 문제죠. 그럼 누군가가 뭐라고? 그 새끼 그거 이치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온갖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소리가 들려서 그냥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가 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즉 스스로가 도가 못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치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점검이 되게 돼요. 스스로 점검이 되게 돼요. 그럼 자기 점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는 다 이렇게 매 순간이 점검의 기회예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렇지만 수행을 안 한다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맨날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 사람이 괴로울 테니 그런 사람에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자비가 자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도 수행문답에는 항상 깨는 거죠. 그러면 뭐 더 심해요. 막 두지 패기도 하고 막 고함 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자비예요. 서로에 대해서. 자, 그러니 결국에는 이 상이라는 문제와 무주상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바로 상에 대한 이해 기반으로 이 무주상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에 대해서 자명하냐 아니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치가 분명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뭐 누구에 대한 경험인데 그것이 기억으로 나고 그 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는 항상 솔직하면 돼요.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요, 자식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야기를 하되 이야기로 상대방을 규정할 때는 그럼 괴로우면 그 당시 바로 괴롭게 돼요.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워요. 그러나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그럼 상대방은 제일 처음에는 워낙 지금까지 규정해 왔었으니까, 사이였으니까 이것도 규정이 아닌가 하는데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게 돼요. 왜 방어하고 불편해지느냐? 나도 맨날 규정하니까. 그러나 나를 규정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든다. 내 경험은 이렇다. 그런데 사실은 너한테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점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서로 터놓고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되는, 이렇게 돼서 가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지 않는 상태니까 자기 자신도 불편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방어하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화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존재가 아니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되면 될수록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이렇다라는 말 자체도 해주는 게 또 좀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그래요. 이제 그런 손님하고 가령 우버거사하고 이야기한다면은 굳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는 없겠죠. 내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이치를 모르는, 그런 대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령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서로 마치 방향도 마치 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무시 또는 소외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또는 외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죠. 편할 수 있는데, 물론 어차피 현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 편함이 괴로움이 되고, 또 불편은 말 그대로 그냥 불편이고 그렇게 되지요. 편하다는 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그렇게 편하면 나중에는 외로움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작용되기가 십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봅시다. 점점 대화가 없어지요. 왜냐하면 구령포님 입장에서는 대화할 게 아니에요. 응? 사실은 그거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고 사실도 아닌 거 이야기해봤자 뭐예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그런 어떤 수행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이제 무시한다. 또는 나를 완전히 그림자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대화가 없어요. 응?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전제적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할 의미가 자꾸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법상이라고 이름해요. 법상이라고 이름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이름하죠. 이런 것을 그냥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치가 사실이 뭐냐라고 하는 이것만을 고집해가지고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로서 대하면은 바로 법상에 빠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이제 의미 있는 게 없죠.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굳이 세상에 과연 지켜야 될 것이 뭐 지킨단 말은 이상하지만 뭐 해야 될 게 뭐며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이 활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험되질 않아요. 경험은 다 더 생생하게 거선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착각이 없는 상태니까 계속 변화되는. 좋아요. 생생하게 경험. 좋아요.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뭐라고 그럴까? 자, 다음 최근에 우리 카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카페에다가 최근에 가령 뭐 어떤 사람이 회사를 퇴직하고 캠핑 다니다가 하는 이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달동네 그런 걸 올려놨지요. 자, 이게 제가 올려놨어요. 그것도 야단 법석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왜 올렸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념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수행자들은 우리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뭔가요? 그렇게 올려놓으로 해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에 빠져 있는 것이 한번 어떤 뭐라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서 사용될 수는 있죠. 제가 그래서 바로 아따마이타님하고 대화를 올려놨죠. 요즘 코로나 검사를 개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올려놨죠. 예.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일도 잘 안 된다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점점 어떻게 보면은 살림살이가 좀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검사까지 받아야 되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아직 젊으니까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삶으로서 이렇게 삶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대화에도 나오지만은 만약에 코로나를 하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양성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방역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은 더더욱 안 올 텐데 그럼 점점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겠지요? 야, 그럼 이거 이러다가 뭐 정말 애 교육도 못 시키고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날 수도 있지요. 물론 누누이 그동안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생각에 매여서 일거리도 없고 살지 못하겠다라는 절망적인 것이 드는 거지 생각에 매임이 없으면은 먹고 살 일은 천지다 라고 맨날 이야기했지만 실감이 잘 안 나지요. 그거는 지금 우보가 너나 그렇지. 당장의 연상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봐라. 이런 사람들 예를 봐라. 당신은 저런 삶을 달동네로 갈 생각이 조금도 안 들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면은 서로 굳이 나쁜 삶이다 또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보거사 말이 그냥 추상적으로 와닿는 것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즉 고정관념이 깨지는 또는 고정관념이 다시 한번 생각이 작용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임 또는 들림의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맨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이치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다 관념적인 삶이 아니냐라고만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굳이 삶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거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지. 뭐 관념적인 삶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같이 술이나 먹고 뭐 같이 밥이나 먹고 차라리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노래나 같이 부르면 돼요, 사실은. 응? 그게 뭐예요? 생생한 경험들은 그냥 그대로죠. 노래에 빠진 것도 아니고 술에 빠진 것도 아니고 고기에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굳이 세상이 뭐 관념이니 아니니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뭐 뻔한 얘기를 말해. 응?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대부분 사람이 현상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럼 현상에 매여 있는 것은 현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현상을 통해서 현상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현상을 이치적으로 백날 이야기해봤자 우리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 가서 이치가 어떻고요? 사실이 어떻고요? 법이 어떻게 해야 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어? 완전 또라이가 왔다고 그럴 거 아니? 네, 근데 뭐 이렇게 실상에 대해서 뭐 밝으면 사실 그렇게 동네 할아버지한테 얘기가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자, 하나 때문에. 근데 이치에 밝으면 어떻게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현상으로 현상이 자극되게 이야기하겠죠? 현상으로 현상을 이야기하지, 현상으로 이치를 이야기하지, 현상을 떠난 이치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이치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뭐 여자가 뭐 남자로 보이고, 아니, 여자가 뭐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남자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뭐 이래요? 응? 그럼 그걸 무시하고 사는 수는 없는 거죠? 현상대로 사는 거죠? 그것을 관념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럼 뭐예요? 이제 뭐 관념이니 이치니 돌이 나발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와 술맛 좋다 어쩌다 이래요 그냥. 그렇지만은 그게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심은 아니다. 물론이죠. 그 이해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 성철 스님이 뭐 원래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제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고 뭐 물이다 맨날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제 산에 대한 관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산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실상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 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현상으로 현상을 깨는 또는 자각이 될 수 있는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령 이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래도 역시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시 야 너 술 잘 먹는다, 너 잘생겼다 어쨌다 내가 이런 얘기 해요. 그럼 다른 얘기를 뭐 하겠어요? 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럴까요? 어? 그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부 간에도 훨씬 더 예전보다 말도 많아져요. 왜? 옛날에는 상해역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맨날 말하는 것이 뭐 못하니 잘하니 뭐 이쁘니 안 이쁘니 뭐 잘하니 못하니 맨날 이래서 하니까 말만 하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많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상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야, 이 손은 어떻게 맨날 만져도 좋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착각하죠. 근데 상대방이요, 괴롭지도 않는데 막 괴로우라 그래서 어떤 거잖아요. 괴롭다고 할 때 이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런 데서 괴롭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가령 그것도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뭐 착각할까 봐서 또 못 산다.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가령 대화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법상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봐요. 더 수다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아는. 제가 무주상에 대해서 무주상이면은 유정, 반정, 평가는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뭐 감지해가지고 바람이 오르면 스쳐 지나가면 이미 상이잖아요. 그럼 그게 무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람이 지나갈 때 바람 아까 뭐 감지 이야기하면서 저 예. 거기에서 지금 단순한 뭐- 느낌.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일단 상이잖아, 그죠? 스쳐 지나가는 거를 않는 예, 게 예, 상이잖아요. 예, 예. 이름 하면은 상이죠. 지나가는 상이죠. 거는 상이 아니지만 그거를 느끼니까는 상이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럼 그런데 그럼 그 무주상이 되려고 하면은 왜 그냥 그러면 아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 음. 시원하다 안 시원한 건 상이죠. 그래, 상이죠. 시원도 상이고 예. 안 시원하다도 상이고. 예. 단지 그러면 무주상. 어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단지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생각에 대한 나오는 말일 뿐이죠. 생각에 대한 말. 예. 예. 그래서 자, 그것을 진짜 시원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냐? 자, 진짜 시원하다고 규정하면은 반드시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아 괴로움이 아니, 집착이. 집착이 집착이 네. 괴로움이. 자, 되니까. 봐요. 예. 시원하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면 그 비정상이죠. 그건. 열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시원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뭐 비정상이 아니라 이건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거는 일어나요. 예. 일어나는데 그것을 일어나서 알아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이 작용돼도 그냥 무주상인 거예요. 무주상. 만약에 무주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선풍기가 없으면 불편해요. 응?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무주가 아니면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서 조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싫으면 바꾸려고 해요. 즉 선풍기가 없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선풍기가 있어야 돼요. 응? 근데 무주상이면은 선풍기 있으면 시원하고 없으면 그냥 땀 뻘뻘 흘리는 거 그냥 그대로고. 그러면 내가 다 무주상. 그렇습니다. 자, 시원하다는 것이 인식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상인데. 그게 상인 맞는데 이제 그게 내가 집착을 안 하면은 무주상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주라고 하는 상태는 예.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없는 상태고 집착이 없는. 무주상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예요. 근데 그 이제- 말씀을 천문을 들어도 내가 경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야 그렇습니다. 아니 또 그렇습니다. 몰라서도 그래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해서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시원하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선풍기 가지고 안 돼요. 선풍기가 있어도 짜증나요. 어떤 사람은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그 에어컨도 또 이제 에어컨 가진 사람도 또 시골에 가서 털털털털한 에어컨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좋은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자, 집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이 아닌 것은 선풍기 있을 때는 그것도 좋고 뭐 없으면 땀 찔찔 나면 그대로 또 뭐 괜찮고 또 에어컨 있으면 또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경험되는 그 순간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무주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시원하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시원하다는 것은 예, 자, 과거의 경험이고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문제죠. 근데 도대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땀나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땀에 대한 또는 우리가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이 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하지만은 화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한서처라고 이야기하는 화두가 있어요. 뭐예요? 무한서처는 누가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위와 추위의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더우면 더워 죽고 뭐 추우면 추워 죽는다고 그랬더나?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더위가 경험되는 거기가 더위가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야 어때야 더위와 추위가 없는, 그렇죠.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는 데로 가면 되잖아.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더울 때 더워 죽고, 쪄 죽고, 추울 때 추워 죽는 그곳이다. 그럼 결국에는 딴 데가 아니라 더위 경험되는 이곳이 바로 더위가 경험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뭐겠어요? 덥다 안 덥다는 건 상인 거고, 그 상의 의미만 없다고 한다면은 더움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서 괴로움이 없는 거죠. 추위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추위가 괴로운 거다? 더위가 괴로운 거다? 이건 생각에 빠져서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 상태이죠. 생각에 묻으면은, 덥다라는 상황에서 생각에 묻으면은 더워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춥다는 상황에서 생각에 빠짐이 없다면 묻으면은 춥다는 상태, 추워서 괴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어떤 곳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바로 도에 대한 그냥 그런 표현이죠.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선문답은 이런 거지, 별도 어떤 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문답이라는 게. 진짜 제가요, 그 추우면 추운 데 가고 더우면 더운 데 가라는 거를 제가 목욕탕에서 써봤거든요. 제가 몸이 추운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냉탕을 못 들어가요, 여름에도. 그래서 요새 목욕탕에 가면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옛날엔 절대 못 들어갔는데 그냥 차분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못해 하고 생각이 그렇게 절대 못했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창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그 화두 그건가 봐요. 그래요. 저도 이 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그리고 왜 사우나에 가면은 그 더운 곳에 옛날에는 그 열탕이나 이런 데 못 있었어요. 열탕에도 못 들어가고, 그 사우나에 뜨거운 데 못 들어갔어요. 그냥 화닥 끓여서 열불이 나서 못 있었는데, 그 이치가 알아지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요. 제가 한번 그 호두말에 있을 때, 호두말 설립자가 그런 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서 가 있으면은 한번 그런 데 같이 갔었는데, 그 주인이, 당신같이 오래 있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네. 응? 옛날에는 화닥 끓여가지고 열탕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데도 못 들어갔었는데,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덥다, 춥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짜증나고 괴롭다는 것이 전부 생각의 느낌이지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해될 때 이제 더위나 추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난방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집착이 없는 것일 뿐이죠. 추위에 처지면 그럼 불 뗄 수 있으면 불 떼면 되는 거고, 난방할 수 있으면 난방하되, 없다고 해서 괴롭거나 짜증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이제 난방도 하지 말고 오돌오돌 떨면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이런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또 뭡니까? 가령 환경인가 저는 잘 안 읽어봤지만 맨날 어디서 저도 주워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이사무해 사사무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경지라 그럴까, 도의 경지라고 그럴까, 이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써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사무해보다 사사무해가 마지막 단계예요. 응? 왜 그래요? 이사무해 이치고 사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응?
왜 그래요? 이치에 대한 분명함으로써 무해, 즉 얽매임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사무해, 현상의 자유로움이에요. 현상의 자유로움이에요. 이치로 인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치가 경험되고 이치가 알아지면요 현상이 불편해요. 이놈의 삶이 별 의미도 없는 삶이야. 뭐 결혼 생활이 뭔 의미가 있어? 응? 그 남자 여자가 왜 같이 살아야 돼? 이놈의 일 뭐하러 해? 안 해도 괜찮지. 이렇게 돼요. 삶이 뭐 자식도 이제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하고 자는 마음도 안 해. 시들해요. 이런 게. 그 온통 이치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기만 편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편해. 이게 이사무예예요. 근데 사사무예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자유로워요. 상대방이 어째도 자유로워요. 이치를 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자유로워요. 비가 와도 자유롭고. 그게 자연의 상이네요. 그러니까 진정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바로 이 현상에 자유롭고 현상 속에서 현상에 자유로워요. 현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도 현상을 떠난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 속에 현상의 경험 속에서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치는 가령 현상 때문에 막 괴롭고 이제 현상의 괴로움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치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없어. 그냥 현상 때문에 막 괴롭고 현상에서만 단지 좀 괴롭지 않은 어떤 거 하면은 그냥 현상으로 현상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나는 이제 정말 수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치로 현상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현상을 현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현상을 가령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상적으로 이야기하지 그걸 이치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막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서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가서 전부 다 현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현상으로. 아들이 힘들다고 왔는데 이야기하고 엄마 미쳤다 그러게. 자, 그래서 이게 사사무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속에 살고 현상을 무시하지도 않고 현상을 이치를 모르는 사람 같이 살아도 그로부터 괴롭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고 거기로부터 어떤 현상의 삶에서도 자유롭고 현상의 삶에서도 어울려 사는 거죠. 어울려 사는 이게 사사무예예요. 또 가령 선불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령 어떤 선불교에서 화두에 그 어디더라 벼감록인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조사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중에 꿈을 꾸는데 말이야. 어제 내가 저 문수보살이 사는 곳에 갔었는데 꿈속에서 갔었는데 문수보살이 하고 대화 중에 이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고 문수보살이 묻더라고. 스님 계신 곳에서는 요즘 수행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그래서 다시 또 내가 문수보살에 물었어.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수보살이 사시는 곳이 그 오대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대산. 중국에 오대산이 있나 봐요. 문수보살 사는 곳이 오대산. 지금 월정사에 오대산 거도 그래서 문수보살이 현신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오대산인 거예요 아마.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뭐라고 그러는 게 이러더라고. 전삼삼 후삼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는 한 300명이나 한 500명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삼삼 후삼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나오면서 문수보살이 자기 이제 시자 보고 저까지 좀 스님 좀 배웅하라고 그래서 시자가
따라 나오길래 시자한테 아까 그 문수보살님이 전산사 후산에 그게 무슨 말이요? 차마 문수보살은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나 어쨌다나 이야기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또 문수보살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제가 하여튼 뭐 제 화두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너무 나는데 올라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렇게 해요. 여기는 용과 뱀이 그냥 섞여 산다. 응? 당신들이 사는 세상에는 당신들이 있는 곳에는 수행자들은 수행자들끼리 살고 응? 중생은 중생끼리 사는데 여기는 그냥 뭐 용과 뱀이 그냥 섞여 산다. 응? 우리는 중생들하고 어울려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응? 점점 수행해서 자기가 이치를 안다 정도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저 산속에 좀 들어가 살고 그냥 세상살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수보살님들은 용과 뱀이 그냥 뒤섞여 산다. 즉 뱀이 뭐예요? 용은 수행자, 도인, 뱀은 그냥 중생. 근데 뒤섞여서 도대체 누가 도인이고 누가 중생인지 모르는 그런 여기 오대사는 그런 거다. 여기.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울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인이라고 맨날 도만 이야기하고 맨날 이치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어울려 살 수가 있죠? 그럼 중생이 보면 저 미친 새끼고, 응? 도인이 보면은 어리석은 중생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바로 무지에 빠진 경우와 또 이치라고 하는 법상에 빠진 경우인 거예요. 이치가 분명하되 상에 빠지지 않으면 법상, 이치상에 빠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요 현상의 삶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삶 그대로 세진 그대로. 이러면은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상을 통해서 현상에 자유롭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깔라마 경이 바로 뭐예요? 도나 수행의 얘기를 용어를 하나도 안 쓰고 바로 도라고 하는 그 이치가 그 삶의 이치가 어떤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거 같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모든 것을 항상 관념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그렇게만 보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법상에 빠진 거예요. 반드시 어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렇게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상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한 것도 있어요. 소감을 내가 물어보는 것은. 또 그리고 거기 갑자기 왜 났겠어요? 사실 그 앞에 아따마야타님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올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따마야타님이 이해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러 살다가는 이러다가는 정말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이해와 실제의 삶에 좀 이 거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올려줌으로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된 그렇게 해서 걱정했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은 이런 삶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다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전혀 처음에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 뭔가 살아가는 거리, 살림살이 살아가는 어떤 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전혀 처음에는 예상치 못해도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실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이해가 좀, 이해에 대한 실제 예시가 보임으로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단지 이해가 아니라 어떤 자각이 되게. 그렇죠. 괴로움이 많을수록 나중에 자기가 공부하는 게 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올려놔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게 마침 그때 눈에 띄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 그래봤자 다 관념은 그래요. 자, 이치를 아는 사람끼리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 만나서, 야, 씨, 너 그래봤자 뭐 관념적인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으로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그것을 일단은 인정해주고 봐라.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지. 고정관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삶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삶을 또 바뀐 삶을 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 삶이 아니어도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어도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의도치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으면 또 내 삶이 끝나라고 하는 이 불안과 이 걱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치란 말 하나도 안 써도 바로 너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삶이 될까 어쩔까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바로 또 이렇게 기회가 주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되든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 지금 이 삶이어야 된다고 또 고집하고 집착하고 또 이것이 혹시 이런 삶이 깨질까봐 불안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 자, 현상을 통해서 또 현상을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치나 말을 하나도 안 써도. 예. 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령 이 카페라고 해서 또는 우리 이 법회라고 해서 다 이치에 밝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괴로워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막 암의 통증 가지고 괴로워서 왔어요. 그럼 의사가 막 치료만 할까요? 먼저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진통제나 뭐 이런 걸 먼저 주죠. 그러면서 뭔가 치료를 같이 병행해 가죠. 야, 이 진통제 이런 거는 야, 자꾸 부작용만 생각, 아예 쓰지 말고 아예 그만 치료만 해요. 자, 이와 같아요. 응? 어떤 현상적인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은 또는 현상적인 일단 안심을 주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이 사실이 아니다 또는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냥 현상적인 얘기고 이 관념에서 이 관념이 있겠지만은 먼저 그럼으로써 좀 완화시켜 놓고 이게 진통제죠. 진통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은 치료약을 넣는 거죠. 그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치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통제를 안 쓰고 무조건 치료약만 쓰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약 빨리 안 받는다. 너무 괴로우니까. 예. 약발 되기 전에 괴로워 죽는 거죠. 괴로워서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약발보다도 그 도로 가는 약발을 못 받는다. 예. 이제 그런데 또 가령 이미 많은 수행을 했어요. 이미 벗어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진통제 줄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예. 자,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이치에 얽매이면은 모든 경우에 그걸 갖다가 들이대 뿌리면 안 되죠. 모든 경우에 치료약만 주려고 하면 안 돼. 치료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경우에 그냥 어차피 그거는 그 진통제 관념이니까 그냥 바로 막 째고 그냥 막 이 수술해 뿌려요. 진통제도 안 쓰고 마취제도 안 쓰고. 예. 그냥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의 본인의 이치는 밝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개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박살을 내야 됩니까? 그 수행이라는 것이 예. 수행에 대한 상이라는 것을, 상이라는 수행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수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그러면서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괴로움은 수행상에 얽매여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수행상을 깨줌으로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현상하고 안 맞으니까 엄청 괴로워하는 거죠. 이치 공부를 네. 했는데 지금 현상하고 자, 모든 괴로움은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백날 해봤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지니까는 힘들어요. 자, 균형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이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수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되게 그래요. 수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점검해서 바른 수행이 뭔가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수행이 안 된다고 수행이 되려고만 해요. 예,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서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점점 더 괴로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절을 막 새벽 기도를 가고 막 저녁 기도를 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많이 했거든요. 뭐 공정함을 가고 막 절을 막 십몇 년을 진짜 죽을똥 살똥 다니니까 몸에 병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진짜 한 4년 전부터 이제 수행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분 때문에 내 수행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답답한데 그래도 이 상이 진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개박살을 낼 만큼의 위치가 안 되니까. 예.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에 빠진 사람이 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상을 깨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살이 어떻게 상을 깨줄 겁니까? 그러니까 자, 문제는 그래요. 아니 진짜 그런 상황까지 가도 네. 그러니까 그 사님한테 힘이 있는 분은 상을 깨면 깨지지만 만약에 내가 둘이서 앉아가 상을 깼다고 하면 언제 하나만 언제 안 본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 만난다 그러면 수행자는 네. 기본적으로 때문에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요.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수행자가 아니. 내가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배냈네 보고 따라오고로 만들어야지. 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이 수행을 할 때 만나는 도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수행의 법상을 짓고 있다라는 건 내가 이 안에 마음 안에 그거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인연으로 결과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네. 자, 왜 상대방이 사실 도반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는 도반이 아니라 뭐 선지식 또는 뭐 어떤 스님, 어떤 수행 지도자 이야기하는 것도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자신의 상이에요. 자신의 상이지 지금 상대방에서 나온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반에 대해서든 뭐 스님이나 또는 뭐 수행 지도자가 됐든 그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전부 자기 상이에요. 상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맨날 뭐라고 그래요. 제 말도 내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고 내용에는 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내용에 의한 자각이 아니라 내용에는 무심이죠.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규정되는 것인 거예요. 여기에 무심해야 실제로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이해가 일어나요.
가령 뭐 도반이 됐든 누구든 제가 개박살을 낸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을 개박살 내는 게 아니에요. 응?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개박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수행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뭔가 규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을 개박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개박살 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착각했네. 그래요? 그기나 보니까 똑같을 수 있죠. 예. 똑같을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을 개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응? 그 말이 개박살 낼 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냥 표현이고, 즉 이게 어떤 이 수행이란 어떤 것이다, 또는 뭐 이치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한 관념의 사람이 있죠. 강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개박살 낸다는 말은 그 관념이,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며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이해하고 붙잡고 있겠지요. 그런 상태겠죠. 그 사람을 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면은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이야기를 해요. 수행이 어떻다 또는 이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둘 다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자기 상에 매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박살 내려고 해도 박살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